도깨비 잔치에 초대된 장님, 눈앞이 어둡지만 누구보다 밝은 세상을 마주하다. 인간과 도깨비의 경계에서 펼쳐지는 기막힌 모험. 과연 그는 행운을 붙잡을 수 있을까? 가난하고 소외된 장님이 우연히 도깨비 잔치에 초대되어 겪게 되는 신비롭고 해학적인 모험을 그립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 세계와 도깨비 세계의 경계, 행운과 불운의 아이러니, 그리고 편견과 실체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장님의 예기치 못한 경험을 통해 조선시대의 민간, 신앙과 사회상을 엿볼 수 있으며 동시에 보편적인 인간의 욕망과 선의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조선시대 한양의 작은 마을, 해질 무렵, 좁은 골목길을 따라 한 장님이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맹걸. 나이 40을 넘긴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동전 좀 주시오. 불쌍한 장님에게 동전 한 입만 주시오. 맹걸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구걸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무시한 채 지나갔다. 간혹 동정심 많은 이가 동전을 던져주면 맹걸은 땅을 더듬어 동전을 찾았다. 고맙습니다, 은희님. 맹걸은 동전을 주운 뒤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해가 완전히 저물자 맹걸은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은 마을 외곽의 허름한 움막에 불과했다. 움막에 도착한 맹걸은 주머니를 뒤져 오늘 모은 동전을 세어보았다. 하나, 둘, 셋, 연립이군. 오늘도 겨우 끼니를 때울 수 있겠구나. 그는 한숨을 내쉬며 움막 한 구석에 쌓아둔 장작으로 불을 지폈다. 불빛이 움막 안을 비추자 그의 초라한 살림살이가 드러났다. 낡은 이불 한 장과 깨진 사기 그릇 몇 개가 전부였다. 맹걸은 쌀 한 줌을 냄비에 담아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그 사이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아, 하늘이시여. 제가 무슨 죄를 지어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앞 못 보는 것도 모자라 이리 가난하기까지. 죽이 끓는 동안 맹걸은 어릴 적 보았던 세상을 떠올렸다. 푸른 하늘, 꽃들의 색깔, 사람들의 얼굴, 모두 아스라이 흐릿해진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다. 죽을 먹으며 맹걸은 내일의 계획을 세웠다. 내일은 남대문 근처에 가봐야겠다. 그곳에 가면 지나가는 사람이 많으니 동전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거야. 식사를 마친 맹걸은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웠다. 그의 눈에서는 볼 수 없는 세상을 향한 그리움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맹걸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내일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른 새벽 맹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남대문 근처로 가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 서둘러야 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레 움막을 나섰다. 오늘따라 안개가 짙은 것 같구나. 맹걸은 습한 공기를 느끼며 중얼거렸다.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 주변의 풍경은 점점 더 기이하게 변해갔다. 안개 속에서 이상한 형체들이 어른거렸고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맹걸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지만 그저 새벽이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그가 길을 걷던 중 갑자기 누군가와 부딪혔다. 아이고, 맹걸이 놀라 외쳤다. 어이구 미안하오. 내가 실수했어.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맹걸은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아닙니다. 제가 앞을 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고? 아, 당신이 장님이구나. 목소리에 관심이 묻어났다. 맹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재미있군. 내 이런 사람은 처음 보네. 낯선 이의 목소리에 즐거움이 깃들었다. 맹걸은 의아했다. 장님을 처음 본다니 이상한 말이었다. 실례지만 댁은 누구십니까? 맹걸이 조심스레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낯선 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냥 지나가는 토깨비라고 하면 되겠군. 맹걸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도깨비라고요? 도깨비가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놀라지 마시오. 난 사람을 해치는 토깨비가 아니요.
오히려 자네에게 좋은 제안이 있지. 맹걸은 경계하면서도 호기심을 느꼈다. 무슨 제안 말입니까? 오늘 밤 우리 도깨비들의 잔치가 열리어. 거기에 자네를 초대하고 싶군. 어떻소 옳텐가? 맹걸은 잠시 망설였다. 도깨비 잔치라니 위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너무나 고단했고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왜 하필 저를 초대하시는 건가요? 맹걸이 물었다. 도깨비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우리 도깨비들 중에 장님이 없거든. 자네가 오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어때 옳텐가? 맹걸은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좋아. 도깨비가 기쁘게 외쳤다. 그럼 오늘 밤 자정 이 자리로 다시 오시오. 내가 자네를 데리러 올 테니. 발걸음 소리와 함께 도깨비는 사라졌다. 맹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방금 있었던 일을 되새겼다. 그의 가슴은 기대와 불안으로 뛰고 있었다. 도깨비 잔치라. 이게 꿈은 아니겠지? 맹걸은 중얼거리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오늘 하루는 평소와 다르게 흥분된 마음으로 보내게 될 것 같았다.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갔다. 맹걸은 초조한 마음으로 아침에 도깨비를 만났던 장소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지팡이 대신 작은 막대기를 들고 있었다. 이걸로 도깨비를 속일 수 있을까? 맹걸은 불안한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그가 들고 있는 것은 평범한 나뭇가지였지만 그는 이것이 도깨비 방망이인 척하려 했다. 자정이 가까워오자 주변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이상한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들려왔다. 어이 장님. 왔구나. 아침에 들었던 그 도깨비의 목소리였다. 맹걸은 긴장한 채 대답했다. 네, 약속대로 왔습니다. 좋아, 좋아. 그런데 그 손에 든 건 뭐지? 도깨비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맹걸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 이건 제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왔죠.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다. 맹걸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나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때 도깨비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재미있군. 장님이 도깨비 방망이라니 참 기발한 생각이야. 다른 도깨비들도 함께 웃기 시작했다. 맹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 이제 우리와 함께 가자. 도깨비가 말했다. 맹걸은 누군가가 자신의 어깨를 잡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이 붕 뜨는 듯한 감각이 들었다. 어떻게 된 거죠? 맹걸이 놀라서 물었다. 우리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다네. 도깨비가 즐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맹걸의 얼굴에 차가운 바람이 스쳤다. 그는 정말로 하늘을 날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와,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맹걸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도깨비들은 맹걸의 반응에 즐거워하며 웃었다. 그들은 한동안 하늘을 날아 어딘가에 도착했다. 자, 이제 도착했다. 도깨비가 말했다. 맹걸의 발이 다시 땅에 닿았다. 주변에서는 흥겨운 음악 소리와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가 도깨비 잔치 장소입니다. 도깨비가 설명했다. 오늘 밤 자네는 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맹걸은 긴장되면서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이 밤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자, 이제 잔치를 시작하자. 도깨비의 외침과 함께 맹걸의 특별한 밤이 시작되었다. 맹걸은 도깨비들에 이끌려 잔치 장소로 걸어갔다. 그의 귀에는 점점 더 커지는 흥겨운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봐, 장님. 옆에서 도깨비 하나가 말을 걸었다. 우리 잔치 장소가 어떤지 궁금하지 않아? 맹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곳인가요? 도깨비가 키득거리며 웃었다. 글쎄, 내가 볼 수 없으니 설명해 주마. 우리는 지금 거대한 버섯숲을 지나고 있어. 버섯들이 내 키의 2배는 될 거야. 맹걸은 상상 속에서 그 광경을 그려보려 노력했다. 와,
정말 신기하군요. 그들이 계속 걸어가는 동안 도깨비들은 번갈아가며 주변 풍경을 설명해 주었다. 저기 봐, 반딧불이 무리가 춤추고 있어. 요 저 앞에는 무지개 빛 폭포가 있어.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음악 소리가 나. 맹걸은 점점 더 흥분되었다. 비록 꼴 수는 없었지만 도깨비들의 생생한 설명으로 그는 마치 실제로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갑자기 달콤한 향기가 그의 코를 자극했다. 이 향기는 뭔가요? 아, 우리가 꽃길에 들어섰구나. 도깨비 중 하나가 말했다. 이 꽃들은 밤에만 피어나고 그 향기로 모든 걱정을 잊게 해준다지. 맹걸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정말로 그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 야호. 드디어 도착이다. 잔치 준비는 다 됐나? 어서 들어가자. 맹걸은 누군가가 자신의 팔을 잡아 끄는 것을 느꼈다. 자, 이제 잔치 장소에 도착했어. 준비됐나? 맹걸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준비됐습니다. 그가 한 발짝 내딛자 갑자기 주변의 소음이 확 커졌다. 음악, 웃음소리, 떠들썩한 대화.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의 귀를 강타했다. 어서와 장님. 여러 도깨비들이 동시에 외쳤다. 오늘 밤 내가 우리 잔치의 주인공이야. 맹걸은 놀라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미소 지었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부터 그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 신비로운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도깨비들의 외침과 함께 맹걸은 잔치의 한가운데로 이끌려갔다. 맹걸은 도깨비들의 이끌려 잔치의 중심으로 들어섰다. 그의 귀에는 더욱 크고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고 코끝에는 달콤하고 향긋한 음식 냄새가 가득했다. 자,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도깨비 하나가 외쳤다. 누군가가 맹걸의 손에 뭔가를 쥐어주었다. 만져보니 컵 같았다. 이건 도깨비 술이야. 한 모금만 마셔도 천년은 젊어진다지. 옆에서 도깨비가 설명했다. 맹걸은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셨다. 순간 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와, 정말 신기한 맛이에요. 맹걸이 감탄했다. 도깨비들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춤을 출 시간이야. 맹걸은 당황했다. 하지만 전 앞을 볼 수 없어서. 그러자 도깨비 하나가 그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 우리가 인도해 줄 테니. 음악이 더욱 흥겹게 울려 퍼졌고 맹걸은 도깨비들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그래, 그렇지. 잘한다. 도깨비들이 환호했다. 춤을 추다 보니 맹걸은 자신이 장님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은 듯했다. 그는 그저 음악에 몸을 맡기고 즐겼다. 잠시 후 도깨비 하나가 맹걸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번엔 제주 자랑 시간이야. 너도 한번 해볼래? 맹걸은 잠시 고민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 그는 문득 어렸을 적 배웠던 판소리가 생각났다.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도 될까요? 그거 좋겠는데. 도깨비들이 환호했다. 맹걸은 목청을 가다듬고 판소리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구성진 목소리가 잔치 장소에 울려 퍼졌다. 도깨비들은 처음 듣는 인간의 노래에 매료되었다. 그들은 맹걸의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치고 어깨를 들썩였다. 노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렸다. 와, 정말 대단해. 인간들의 노래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맹걸은 뿌듯한 마음에 미소 지었다.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다. 잔치는 계속되었고 맹걸은 도깨비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신비로운 밤이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사실을. 잔치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 맹걸은 도깨비들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큰일 났다. 산신령님이 오신다. 어떡하지?
우리가 허락 없이 잔치를 벌였어. 맹걸은 혼란스러웠다. 무슨 일인가요? 옆에 있던 도깨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산신령님이 오셔. 우리가 그분 허락 없이 이 산에서 잔치를 벌였거든. 이러다 큰 벌을 받겠어.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맹걸은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다. 감히 누가 내 허락 없이 이런 소란을 피우는가?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깨비들이 웅성거렸다. 산신령님. 맹걸은 갑자기 자신이 이 상황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존경하는 산신령님. 맹걸이 공손히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 잔치에 초대되어 왔고, 도깨비들은 저를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뿐입니다.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다.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누구냐? 어찌 감히 나서느냐? 맹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그저 가난한 장님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도깨비들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디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산신령이 말했다. 내 말에 진심이 느껴지는구나.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순 없다. 내게 내 재주를 보여라. 만족스럽다면 모두를 용서하겠다. 맹걸은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산신령님,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아까 도깨비들 앞에서 불렀던 판소리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욱 간절한 마음을 담아 노래했다. 노래가 끝나자 주변이 조용했다. 맹걸은 불안한 마음으로 산신령의 반응을 기다렸다. 산신령이 입을 열었다. 오랜만에 좋은 노래를 들었구나. 좋다. 너희를 용서해 주마. 도깨비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맹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산신령이 다시 말했다. 장님, 내 용기와 재주가 마음에 든다. 내가 선물을 하나 주겠노라. 갑자기 맹걸의 눈앞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놀라 눈을 깜빡였다. 이럴 수가. 맹걸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을 깨달았다. 도깨비들과 산신령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이제 넌 볼 수 있다. 산신령이 말했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진정으로 보는 것은 눈이 아닌 마음이니. 맹걸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이렇게 위기는 기회로 바뀌었고 맹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맹걸은 갑자기 찾아온 시력에 적응하느라 한동안 어리둥절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신비로웠다. 도깨비들의 모습, 잔치 장소의 화려함, 그리고 산신령의 위험 있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다. 자,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구나. 산신령이 말했다. 맹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평생 장님으로 살아왔고 갑자기 찾아온 시력이 오히려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존경하는 산신령님. 맹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청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산신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보거라. 맹걸은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다. 저는 평생을 장님으로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니 오히려 두렵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시력을 낮과 밤에 따라 조절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낮에는 볼 수 있고 밤에는 예전처럼 장님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도깨비들과 산신령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산신령이 물었다. 왜 그런 특이한 요청을 하는 것이냐? 맹걸이 설명했다. 낮에는 시력으로 세상을 즐기고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제가 익숙한 어둠 속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깨비 친구들을 다시 만날 때는 예전처럼 장님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도깨비들은 감동한 듯 웅성거렸다. 산신령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다. 재치 있는 요청이구나. 좋다. 내 소원대로 해주마. 해가 뜨면 볼 수 있고
해가 지면 다시 장님이 될 것이다. 맹걸은 기쁨에 겨워 절을 올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이로써 맹걸은 두 개의 세계를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낮에는 일반인으로, 밤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장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도깨비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맹걸을 축하해 주었다. 잔치는 다시 흥겹게 이어졌고, 이제 맹걸은 도깨비들과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이 특별한 밤은 맹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는 이제 새로운 모험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잔치는 더욱 흥겨워졌다. 맹걸은 다시 시력을 잃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한 어둠 속에서 도깨비들과 더욱 가깝게 어울릴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친구 맹걸이에게 선물을 줍시다. 한 도깨비가 외쳤다. 다른 도깨비들이 호응했다. 그래, 그래. 좋은 생각이야. 맹걸은 당황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도깨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둘씩 맹걸에게 다가와 선물을 건넸다. 첫 번째 도깨비가 말했다. 이건 항상 따뜻한 온기를 내뿜는 도깨비 부채야. 추운 겨울에 유용할 거야. 두 번째 도깨비가 나섰다. 이건 절대 바닥나지 않는 주머니란다. 네가 필요한 만큼의 동전이 항상 들어있을 거야. 세 번째 도깨비는 작은 병을 건넸다. 이 물을 마시면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해서 써야 해. 한번 사용하면 병이 사라져 버리거든. 선물은 계속 이어졌다. 맹걸은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으로 맹걸을 처음 초대했던 도깨비가 나섰다. 맹걸아, 이건 우리의 마지막 선물이야. 도깨비 필이란다. 이걸 불면 언제든 우리를 부를 수 있어. 하지만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해. 맹걸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모든 선물을 받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다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도깨비들은 기쁘게 웃으며 맹걸을 둘러쌌다. 그들은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밤을 지새웠다. 동이틀 무렵 맹걸은 도깨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꼭 다시 만나자, 맹걸아. 도깨비들이 외쳤다. 맹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다시 만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그렇게 맹걸은 선물들을 가슴에 안고 집으로 향했다.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동이 트자 맹걸의 눈에 다시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도깨비들과 헤어져 천천히 마을로 돌아왔다. 익숙한 거리와 건물들이 그의 눈에 새롭게 다가왔다.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시력을 되찾은 맹걸을 보고 놀라워했다. 이럴 수가. 맹걸이 눈을 뜨다니.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야. 맹걸은 미소 지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눈을 뜨게 된 건 신기한 경험 덕분이에요. 그는 도깨비들과의 만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신비한 이야기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맹걸은 도깨비들이 준 선물들을 활용해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부채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고 바닥나지 않는 주머니의 동전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의 친절한 행동은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맹걸은 밤이 되면 여전히 장님이 되었다. 그는 이 시간을 특별히 여겼다. 어둠 속에서 그는 도깨비들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미소 지었다. 몇 달이 지나자 맹걸의 소문이 퍼져 멀리서도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 어느 날 한 부자가 맹걸을 찾아와 말했다. 당신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제 사업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맹걸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저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대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날 밤 맹걸은 도깨비 피리를 꺼내 불었다. 순간 도깨비들이 나타났다. 맹걸아, 우리를 부르다니 반갑구나. 도깨비들이 기뻐했다. 맹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제가 여러분 덕분에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도깨비들은 맹걸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다. 그들은 함께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로도 맹걸은 낮에는 시력을 가진 사람으로, 밤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장님으로 살아갔다. 그는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행복하게 살았고,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설처럼 전해졌다. 세상을 보는 눈은 두 가지라네. 하나는 밖을 보는 눈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눈이지. 맹걸은 그 두 가지 눈을 모두 가진 행운아였다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맹걸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해 주었다. 오늘 도깨비 잔치에 초대된 장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교훈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기적을 경험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특별한 경험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옛날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